마지막 친윤, 장동혁, 한동훈, 윤희숙 모두 갔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본인이 이제 홀로 남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로 남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은 이거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하 직원이었던 그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아무도 내게 오려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조종하고 압박하겠느냐. 지금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서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특검이 변호사를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이 됐다고 해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특정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변호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호사까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한 6시간 40분 동안 받았죠. 그런데 이 법원 그 밖에서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갔습니다. 그때 4,000명 집회 신고를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 전에 친윤계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안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공수처가 한남동에 좀 위법성이 있는 그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45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갔었죠. 뭐 나경원, 윤상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그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가 그때와 지금 완전히 좀 달라졌다. 이런 그 상황이 그대로 이제 노정이 됐는데 오늘 어제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체류됐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 사죄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윤희숙 그 혁신위에서 일단 윤석열 전 그 대통령 부부와 이제 단절을 하겠다. 그동안 단절을 하지 못해서 사죄를 한다. 그리고 그 단절한 내용을 당헌 당규에 반영을 하겠다. 아니 당헌 당규에 이걸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문장을 써서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사죄문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창당된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 빼고 국민의힘 창당된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사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숙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을 비롯해서 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을 사죄한다. 이준석, 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시킨 것을 사죄한다. 한동훈은 강제 퇴출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나갔죠.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에 김기현 같은 경우. 그리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를 사죄한다. 계파 싸움을 사죄한다. 내분으로 나를 세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한 것을 사죄한다. 절대 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 이게 사죄한다. 모든 것을 다 사죄합니다.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도 사죄한다. 뭐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해서 사죄한다. 2024년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을 쇄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해서 사죄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모든 그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나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죄를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을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해체를 하고 딴 사람을 차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죠.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그 끝이 좋지 않았지만은 정권 교체를 했죠.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보통 10년 주기로 가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죠.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겼죠, 그때. 그런데 국민의힘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일을 다 사죄를 한다. 심지어 이준석 나간 것도 사죄한다. 김기현 나간 것도 사죄한다. 그때 이준석, 김기현이 왜 나갔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은 이 국민의힘을 아예 폭파시키는 게 낫죠. 이거 무슨 혁신입니까? 사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봐, 저 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거야. 저기에다가 국고 보조하면 안 돼. 정당 보조금 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사죄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혁신이 아니고 자폭입니다. 자폭.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그 장동혁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어제 이제 윤희숙이 그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운운했는데 사죄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좀 후련하기도 하던데 원래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계였죠. 한동훈계고 또 한동훈이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한동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등을 돌렸을 때 그 과정에서 한동훈 계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SNS에 이렇게 씁니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다 사과만 할 것인가? 그전에 안철수도 그랬고 잠깐 했지만은 그전에 또 김용태도 그랬고 비대위원장만 되면 사과한다, 사죄한다, 사과한다, 사죄한다. 모든 걸 다 사죄한다. 그럼 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은 느닷없이 윤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고 한다. 또 하나, 한동훈을 직격합니다. 과거에 한동훈계였죠.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 108석을 갖고도 탄핵을 막지 않았다. 이미 탄핵된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켰다.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기라도 하나. 저는 이거 후련하다고 느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재구속을 하고 이미 파면된 대통령을 다시 억지로 구속을 막 시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내란 혐의라는 그 핵심적인 사건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구속이 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구속을 시키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재구속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절연할 것이 남아있기라도 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당의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고 선언했다. 한동훈이 그때 당대표하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왜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됐는가. 물론 그것을 납득하는 사람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보다도 더 빠르게 딱 듣고 그 문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건 내란 자백이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한동훈 그 전 대표에게 어떤 보수 우파의 기대를 걸면 안 되는구나.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내란 자백이라고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108명의 국회의원을 그때 108명이죠. 김상국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108명이면 탄핵을 막을 수가 있었죠. 100명 그 이상이 되면은 3분의 2가 이제 돼야지 탄핵 소추안이 돼서 헌재로 넘어가니까 헌재로 넘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탄핵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탄핵돼 버린 대통령을 출당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다른 당은 똘똘 뭉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당의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무슨 뭐 법안도 밀어붙이고 탄핵하고 그 검찰 예산 깎고 뭐 별 무례한 수를 다 했죠. 그리고 결국 정권을 잡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손가락 하나만 자기가 다쳐도 서로 남 탓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고 도망치는 우리 당의 못된 습성부터 떨어고쳐야 한다. 대선에서 41%를 얻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 오늘 갤럽도 19%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찾아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다. 지금 원래 이제 장동혁 의원이 당권 도전설에 나옵니다. 당권에 본인도 별로 부인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당권 후보 중에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 비슷하게 하는 그 상황은 이제 당권 그 경쟁에서 어떤 구주로 쪽의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액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 말 자체는 저는 전혀 지금 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상징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상징적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 괴멸을 위해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사죄한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처분만 바란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다고 분명히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그 설치한 내란 프레임을 설치를 했는데 내란 종식에는 자비가 없다. 그러면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과연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서 그래도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죄를 한다. 그러면은 아직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럼 정권 교체한 건 뭡니까? 그전에 지방선거에서 앞선 거던 거. 그런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19%대로 떨어진 게 아니냐. 이게 장동혁 의원의 그 분석인 것이죠. 어쨌든 지금 대대적으로 내란몰이가 돼서 보수파를 괴멸시키려는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좀 전투력 있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